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또다시 주말이 왔네요. 뭐 시간이 그냥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금방금방 바뀌네요. 그죠? 자, 일단은 이번 주도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뭐 반도체 쪽에서는 괜찮은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광범위한 관세 면제,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특히 AMD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쪽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 뭐 예상했던 대로 실업과 관련된 실업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고, 또 다음 주에 있을 CPI나 PPI도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만기일도 우리나라는 깨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진 거라 이거는 충격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부담 요소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광범위한 면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08, 이건 부합이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의 새로운 이사를 또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스티븐? 네, 스티브였나? 하여튼 뭐, 그 얘기 이따 나오면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마냥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증시가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또 반도체 쪽이 또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증시가 또 안 빠질 가능성이 높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넘어간다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경쟁 구도가 또 다시 힘의 균형이 좀 바뀌는 형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될런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뉴스를 보시면 배당으로 1325만원 벌면 세금 200만원이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비과세 아니냐. 세제 개편안 때문에 나온 이야기. 요거는 뭐 계속 우리가 납득할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돈나무 언니가 AMD를 매집하고 AMD 주가는 6% 급등했다. 돈나무 언니가 왜 갑자기 요즘에 코인 안 하나? 코인 안 하나. 자,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급락했던 AMD가 캐시우드 아크 투자 운용 대표가 AMD 주식을 매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 가까이 급등했다. 최근에 캐시우드가 팔란티어 등에서 돈을 빼가지고 AMD에 526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는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뭐 AMD가 잘 가면 우리나라도 좋죠? 우리나라 좋은 편이고, 우리나라에게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당연히 전해지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AMD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삼전에게는 계속해서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쫓기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지금 상황만 봐서는 그냥 심리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역시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세긴 세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쉽게 죽는다, 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내 공장을 짓거나 약속하면 100% 세율 반도체 관세를 유예하겠다. 자, 요거가 광범위한 면제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국 관세 유예도 연장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상호 관세가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경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관세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은 반도체 관세를 100% 예고하고 나섰다는 것은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즉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만들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면 100% 관세율의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즉 면제가 되는 거죠. 자, 품목 관세가 이제 0이냐 100이냐 이걸 가지고 노리는 건데, 이거는 뭐 선택지가 없어요. 100%가 되면은 사실상 뭐 교육이 불가능하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니들이 교육하고 싶으면 무조건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 내에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면제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임기 동안에 미국에서 생산 약속하고 상무부에 신고하면서 감사관이 전체 과정을 감독하는, 즉 미국에서 생산이 확인되고 감독되는 경우다. 자, 그렇게 되면 1조 달러 정도가 들어올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오벌 오피스에서 재미를 보는 것이다. 이 오벌 오피스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래요. 네, 이쪽에서 재미를 보는 것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애플, 마이크론, TSMC 이렇게 얘네들의 모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액을 합친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또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미국 쪽에서 공장이 있거나 또는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냥 관세랑 관계없이 진행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관세에 대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사실은 없죠. 없는데 이게 뭐 으름장을 놓는 이유들은, 야, 니네 와서 여기다 공장 지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 기업 간의 어떤 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 간의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형식적으로 보여줘야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최고의 기술로 반도체 제조를 국내에서 완료하는 것. 지들의 기술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뭐 지네 나라에서 만든 건 다 지네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 AI 투자 지출로 지난 분기 AI 투자가 GDP의 소비자 지출을 초과했다. AI에 유입되는 투자가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AI 쪽에 대한 그런 투자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AI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지금 점점 커지는 이 사업, 유망한 거 군침 흘릴 수 있겠지? 야, 그렇다면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고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러든가 저러든가 일단 우리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북한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김여정이가 최근에 비핵화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과 담화를 갖고 싶다, 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얘들도 약간 좀 하여튼 꼴보기 싫은 것들 아주 그냥 또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요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이 또 화해 모드를 타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또 조급한 그런 형태의 모습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원히 지금 작용이 되고 있었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안전한 나라 됐어요? 오케이, 그럼 투자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증시에게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고, 과거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관계자들이 제3의 국가에서 만나거나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근데 트럼프가 비핵화를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북한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접근될 것인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놈들이 지금 보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협력을 하자라는 것은 지들이 협력해 줄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뭐 모르지. 뭐 북한 저 위쪽에 있는 그 히토류 같은 경우, 북한 광물 이런 거, 천연자원 이런 것들을 뭐 개발하게 해준다, 뭐 등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사실 핵을 놓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비핵화해.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좀 약간, 네. 대치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하고 효성중공업 LIG넥스원이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됐군요. 네, 제일제당, LG에너텍, SKC는 편출이 되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두산, 효성중공업, LIG넥스원 모두 네. 가파르게 주가 상승하면서 네, 큰 편입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꼽혀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효성중공업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괜찮은 포인트들이 좀 나왔네요. MSCI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네, 매수를 통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금이 이탈되는 애들은 이제 제일제당, LG에너텍, SK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MSCI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동안 유입이 되었었던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두산, 효성, 중공업, 그 다음에 LIG넥스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큰 변화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뭔가 긍정적인 요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한국의 방산주들, 미국의 로키드 마틴보다 최대 3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 요즘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있죠. 외국인들은 이날 주요 방산주를 순매도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등 주요 방산주는 올 들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근데 주가 상승률이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가 과열됐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요 방산주의 수익 비율은 하나시스템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퍼로 지금 얘기하는데 퍼만 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네, 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이게 퍼가 단순히 높다고 해서 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익분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기가 있거나 장기적 성장 기대감이 있으면 퍼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퍼, 이 방산주들의 평균 퍼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인기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20에서 25배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쪽에 대한 그 퍼 평균치는 20에서 25 정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조금 높긴 높네요. 그죠? 좀 높긴 높는데 그렇게까지 네 부담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에비타까지 끌고 들어왔네요. 네. 요것도 지금 현재는 그렇다. 약간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겠죠. 조방원 쪽에서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조방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뭐 달나라 원전 나와서 조금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만 걔네들은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방산주들은 이제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 나오면서 슬슬 네 뭔가 밑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까지 네 주목을 받는 그런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죠. 뭐 미국 마스가 때문에 주목을 받는 내용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형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맞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조방원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고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인텔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관세 때문에 인텔이 전날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좀 올랐었는데, 요게, 네, 바뀌었어요. 인텔의 지금 CEO가 중국과 밀착한, 이 중국계잖아요.
중국계가 아닌가요? 리부탄. 이 사람이 중국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계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실제 탄은, 이름이 탄이야? 네. 예전에 우리 강아지 이름이 탄이었는데, 네. 탄은 직접 또는 벤처 펀드를 통해서 중국 군부와 관련된 일부 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중국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너 사임해라. 트럼프가. 야, 중국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자, 지난 3월부터 재직해온 탄 CEO가 임원들과 갈등하고 있다. 즉시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아니, 대통령이 근데 다른 기업에 이런 CEO 자리를 놓고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네,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침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중국 쪽에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계 미국인으로, 네, 되어 있군요. 근데 말레이시아 자체가 화교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입김이 센 곳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화교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 중국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말로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중국말을 했었는데 말이 안 통하고 결국에는 영어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싱가포르는 확실히 중국어와 통화가 가능하죠. 소통이 가능한데, 말레이시아는, 네. 요거는, 이 중국의 입김이 세긴 세지만, 네. 이 언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기업의 CEO를 대통령이 물러나라 말아라 하기는 조금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네, 살짝 아니라 대놓고 들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이런 얘기 있었고, 자,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이 없다. 투자 소식에 들썩이는 소부장 덜덜덜덜. 소부장 애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등 빅테크로부터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자,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올 거예요. 네, 이미 뭐 AMD나 이런 것들 물밑작으로 다 나온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더 나올 겁니다. 메타도 아직 안 나왔죠. AMD는 나왔고, 그 다음에 아마존, 네, 구글 이런 애들. 구글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생각보다 괜찮은 위치들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엔비디아 경쟁 상대로 떠오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삼성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자,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은 미국 내 반도체 품목 관세 100% 부과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였지만, 네, 이 애플의 차세대 첨단 칩 생산, 그 다음에 이거 품목관세 100% 이거 어차피 삼성은 면제잖아요. 그거 의미 없는 거지. 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삼성전자가 이거 이미지 센서 이쪽으로 되면은 삼성 전기도 연결고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관련 소부장 업체들도 주가가 반등했다. 두산 테스나, 네, 좋아요. 솔브레인, 좋아요. 네, 원익 IPS 좋아요. 뭐야, 내 종목 전부 다 갖고 있잖아. 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소부장을 사더라도 지금 하이닉스 계열은 우리가 다 쳐냈잖아요. 다 쳐내고 삼성전자 계열만 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죽이는구만요. 네. 근데 예전에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힘들어할 때 같이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소부장이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수익률 좋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국내 생산이 원가 측면보다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생산지가 어디가 되든지 구조적인 호재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나쁘진 않은데,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두산 테스나를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기사였나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소부장 쪽에도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어서 오세요, 환인 꽝님. 네, 중국인들 오면서 이제 그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관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얘들이 드럽게만 안 쓰면 좋은데, 일단 면세점은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좀 되는 거고, 자, 우리나라 명절하고 같이 겹쳐요. 네, 10월 1일 날 얘네부터 구어칭지해라고 합니다. 얘네 국경절이에요. 국경절 최대. 그래서 중국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시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설날 춘절이 아니고
5월달, 5월 초에 있는 거 라오똥제라고 해서 노동절 아주 미쳐버립니다. 사람 막 그냥 전부 다 길거리 쏟아져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 10월 1일입니다. 구어칭지에 이때가 휴가가 한 일주일 이상 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중국에 여행을 간다, 네, 제가 예전에 멋 모르고 네 중국 처음 여행 갈 때가 바로 이 10월 달이었어. 그때도 개천절이랑 이런 거 연휴 끼고서 갔었던 부분이었는데, 야 진짜 콩나물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 너무 많아. 뭐 너무너무 시끄럽고 뭐. 네, 여러분들 관광 제대로 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죠. 네. 아예 이거 다음에 가시거나 이전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자꾸 유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요커죠. 요커. 리요우 여행할 때 그 요우고 손님할 때 그 커거든요. 커런. 네. 그래서 요커. 원래 요커인데 이제 유커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유커 대상의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러면 뭐가 있겠느냐? 뷰티,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K 콘텐츠, 네, 엔터 쪽이죠. 그 다음에 면세점 쪽이죠. 그 다음에 여행주 당연히 포함되겠죠. 카지노, 요즘에 또 다시 올라오죠. 제가 팔아먹고 나서 또 다시 올라오던데, 카지노 또 올라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도 직간접적인 호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한 게임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 다 좋아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쪽 관련한 부분들도 서서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판단도 조금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네, 상황이 돌아가게 되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지도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스티븐 맞네요. 네, 비둘기파. 연준 임시이사의 스티븐 미란, 네, 미란이가 된 건가요? 근데 남자네. 제가 아는 여자애 중에 미란이가 있는데, 오늘 미란이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여기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면 이제 탈모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머리숱이 더 없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느낍니다. 자, 오케이. 그런 식이고요.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하나 더 봐야 되겠다. 그죠? 머스크. 9월까지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진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다, 어떻게 한다, 그랬다가 또 그냥 실망감 나오고 또 그랬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9월까지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한 주요 업데이트를 완전히 마칠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관련 종목군들이 또 상승한다거나.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도 괜찮아요. 이번에 관세 얘기 나올 때 보니까 이 일본에 대해서 2.5% 원래 있던 거 더해야지 17.5%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여지죠. 자율주행 쪽이다 라고 딱 꼬집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관세 쪽에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도 했고, 악재 때문에 눌렸었는데 이게 다시 상승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전차,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약간의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도 이제 베팅을 좀 걸어준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가 버리면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그냥 누워서, 네, 조정 같지 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돈은 어디다 써야 될까? 네, 어디다 써야 될까요? 네, 올라갈 놈이 있겠죠. 네, 그냥 상승하면 그냥 올라가는 놈한테 쓰면 되죠. 자, 근데 어쨌건 다음 주 만기일이니까 조심은 하면서 살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 아침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살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